안녕하세요. 엑셀 큐레이터 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께 사실 수업 오기 전에 조금 엑셀이 많이 두려우시거나 혹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전 수업 영상 자료를 몇 번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 수업 영상에 대해서 조금 많은 리뷰들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먼저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뭐 유튜브라든가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엑셀을 배우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위쪽에 보시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메뉴 버튼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이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이 리본 메뉴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수긍을 해서 오늘부터 바로 이제 위쪽에 메뉴 버튼을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리본 메뉴에서 설명드릴 내용은요, 바로 홈 탭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홈 탭에 이제 전부 다 있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부분은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흔히 제 유튜브가 실무에 꼭 알아야 될 엑셀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꼭꼭 집어서 하나씩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탭에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서식 복사라는 기능, 이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서식 복사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현재 B4번 셀을 마우스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했더니 현재 B4번 셀에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페인트 톤 넣어서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이렇게 굵게 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네모 박스가 하나 생길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C6번 셀, 이진이라고 적혀있는 셀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면요, 어떻게 변했나요? 똑같이 변했죠. 즉 말 그대로 B4번에 적용되어 있던 서식들만 복사를 해서 내가 선택한 셀에 서식만 똑같이 붙여넣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개씩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B4번 셀 클릭하고 서식 복사를 누르면요, 여러 개 선택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비어있는 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시고 그 꿀 탭에 있는 우리가 흔히 노란색 페인트통 하나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비어있는 셀 하나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노란색 페인트통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F4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뜰 겁니다. 또 비어있는 셀 클릭하고 F4를 누르면 또 노란색이 뜨거든요. 즉 F4란 단축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F4란 단축키가 뭐냐면, 이전에 했던 작업을 내가 계속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단축키가 F4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은 현업에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왼쪽에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시죠. 자, 보통은 영역을 잡고 내가 여기다 표를 그리려면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표를 그리려면 또 영역을 잡고 또 표를 클릭해 주셨어야겠죠. 하지만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그리고 싶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마우스 하실 필요 없이 영역 잡고 F4, 영역 잡고 F4, 영역 잡고 F4,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F4란 단축키 이해됐을까요? 네, 근데 사실 현업에서는요, 원래는 이렇게 넘버에 적혀져 있는 내용처럼 서식들을 미리 여러 개 다 지정해 놓고 보통은 이거를 복사해서 말 그대로 여러 군데에 붙여넣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B4번을 선택하고 서식 복사 누르고 내가 이만큼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셀을 지정하려면 다시 또 이걸 클릭한 후에 서식 복사를 해주고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자, 이럴 때도 연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서식을 복사할 셀을 선택해 주신 후에 B4번을 선택해 주신 후에 서식 복사라는 버튼을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꾸고 싶은 셀을 뭐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계속해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글 끝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아실 내용일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위에 있는 텍스트 줄바꿈. 자, 일단 먼저 텍스트 줄바꿈을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보통 셀에 데이터를 연차 사용 일수 현황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적었어요. 그 오른쪽 셀에 덕수라고 또 적어보면 이렇게 현재 상태처럼 입력한 데이터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좋은 점이 이 칸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입력한 글씨가 다 보여지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텍스트 줄바꿈 이해가 됐을까요? 칸 간격만큼 데이터가 보이고 그 이후에 입력한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줄 이상으로 입력하고 싶을 때 덕수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셀에 입력이 되죠. 자, 2줄 이상 입력하고 싶을 때는 덕수 누르고 Alt 누른 상태로 엔터를 누르면 2줄 이상이 입력이 되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클릭해보면 텍스트 줄바꿈이 되어 있죠. 즉, 텍스트 줄바꿈의 단축키가 Alt, 엔터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아랫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사실 이거는 엑셀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혹은 오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자,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병합, 말 그대로 하나의 셀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셀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바로 왼쪽 맞춤이 아니라 가운데 맞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자, 계속해서 오른쪽에 표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 서식이라는 셀 선택하고 우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요거 셀 서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탭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 형식은 사실 셀 서식 때 한꺼번에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많이 쓰이는 게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홈탭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연차일수에서 제가 데이터만 하나 쭉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막대 보이시죠? 자, 두 번째 그룹 보시면 단색 채우기의 첫 번째 거 파랑 데이터 막대라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 셀들에 이렇게 가로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생겼을 겁니다. 맞나요?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즉, 셀들에 입력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연차일수라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내가 어쨌든 이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해야지만 알 수가 있었지만 막대 그래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쪽을 먼저 보게 되고 적은 쪽을 나중에 보게 되죠. 즉, 숫자들을 빠르게 분석할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혹은 회의자료, 보고자료를 쓰셔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남들도 확실히 빠르게 인지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안내를 드리면 현재 연차일수 막대 그래프 만들어 놓은 상태의 셀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숫자를 50을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 눌렀더니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도 변경이 되죠. 즉, 기본적인 세팅 상태는 제일 높은 숫자가 막대 그래프가 꽉 찬 상태다 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Ctrl Z 2번 누르면 다시 영역이 잡힌 상태로 아마 유지가 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연차일수 데이터를 잡고 조건부 서식 누르신 다음에 이번엔 색조, 아이콘 집값 똑같거든요. 즉, 일단 색조는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해 보시면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낮을수록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초록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셀들에 입력된 어떤 조건값에 따라서 색깔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분 표기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도 이번엔 아이콘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것도 선택을 해보면 낮을수록 아래쪽 방향이 되어 있고 중간쯤 데이터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높은 숫자들은 초록색이 되어 있죠. 아까 색깔을 대신해서 기호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조건부 서식의 이제 마지막 세 규칙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맞춰보려고 해요. 자, 세 규칙을 클릭해 보시면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의 통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6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제 색깔 혹은 기호 등을 이용해서 내가 맞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표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상위 또는 하위값만 서식지정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상위 1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영역에서 상위 10개, 즉 높은 숫자부터 10개만 내가 지정한 서식으로 표기를 변경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미리 보기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글꼴 탭이 뜨죠? 글꼴 탭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색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좋아하시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또 위쪽에 네 번째 채우기 탭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좋아하시는 색깔 선택해 주신 후에 이번에는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에 선택하신 서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확인 버튼까지 한번 더 눌러보시면 말 그대로 상위 10개, 즉 높은 숫자부터 10개만 내가 지정한 서식으로 표기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조건 서식을 좀 응용 버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연차일수라고 다시 한번 분류값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류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어떤 친구가 덕수라는 친구가 연차일수가 현재 10일이에요. 자, 근데 16일 이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한테 이제 연차 좀 가라고 권장하고 싶기 때문에 16일 이상이 되면 뭔가 색깔로 다르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도 이 조건부 서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바로 보여드리면 똑같이 조건부 서식 누르신 다음에 새 규칙 여섯 번째 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걸 선택해 주신 후에 이제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할 거예요.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클릭해 주신 후에 지금 연차일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 부등호가 크다는 16이라고 입력할게요. 즉 16 이상 입력이 되면 여기에 뭐 색깔을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오른쪽에 보신 후에 이제 색깔만 제가 지정해주고 확인 누를게요. 연속해서 확인을 누르면 세팅이 완료되거든요. 자,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16 이상 숫자를 입력하면 다시 데이터가 이렇게 색깔이 표기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연차일수를 썼다. 연차를 썼다 하면 숫자가 낮아지겠죠? 그럼 다시 또 색깔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부 서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삽입, 삭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자, 성명에 요만큼 잡았어요. 셀을 선택한 후에 여기다가 새롭게 셀을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클릭을 누르신 후에 삽입을 누르시죠. 자, 삽입을 누르면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밀기, 그 아래에는 아래로 밀기. 자, 이 오른쪽으로 밀기, 아래쪽으로 밀기, 이 밀기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제가 삭제를 눌러봐도 삭제도 이번에는 밀기가 나와요. 이 밀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삽입부터 해보면요. 삽입에서 오른쪽으로 밀기. 자, 오른쪽으로 밀기라는 걸 선택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밀겠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내가 선택한 셀이 네모 박스로 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왼쪽 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민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기준에 새로운 셀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에 이렇게 셀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또 우클릭 삽입을 한 후에 이번 아래로 밀기를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밀기 했으니까 아래로 밀기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겠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그러면 윗선을 기준으로 내려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내려갑니다. 즉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삽입을 할 때는요, 이 내가 선택한 셀의 왼쪽 선과 위의 선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선과 위의 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반대로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면 요만큼 잡고 지금 선택한 영역을 삭제해야겠죠. 우클릭 삭제. 자, 이번엔 똑같이 위에는 왼쪽으로 밀기, 아래에는 위로 밀기. 자, 똑같이 밀기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똑같아요. 자, 아래서부터 위로 밀겠죠. 즉 아래서부터 위로, 아래서부터 위로.
즉 위로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아랫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랫선을 기준으로 위로 삭제해준다. 이해됐을까요? 또 반대로 또 우클릭 삭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밀리기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셀에서 요 오른쪽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현재 이 상황에서 하면은 틀리겠죠. 요 상황을 선택해 주신 후에 우클릭 삭제를 해주셔야지만 요 오른쪽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밀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다시 정상 복구가 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삽입이란 삭제 하셨을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홈탭에서 또 자주 쓰이는 게 사실 뭐 자동합계, 채우기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하고 함께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스킵을 하겠고요. 요 지우기라는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엑셀에서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흔히들 지금 연차일수에 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지만 서식도 입력이 되어 있죠. 보통은 우리가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다 지워져 있게 생각하겠지만 입력한 데이터만 삭제가 되고 이렇게 서식들은 꼭 남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우클릭 삭제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날려주거든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근데 정말 지우기 이레이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우기라는 버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데이터하고 서식이 다 지정된 상태에서 지우기 선택해 주시고 모두 지우기를 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것도 하나 꿀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리본 메뉴 홈탭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두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또 아래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엑셀 큐레이터 덕수였고요.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